지금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. 찍고 확인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네덜란드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지출하는 집값, 그리고 보험료와 세금, 그리고 핸드폰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로 집세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50유로 정도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내는 돈은 808유로 정도 내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서 만 23세 이상의 사람들에게, 학생들에게, 중요한 거예요. 학생들에게 이제 하우징 얼라운스라는 이제 집 지원금을 주거든요. 이제 그게 제가 풀로 받고 있어서 355유로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450대 언저리로 집값을 내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스튜디오와 쉐어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한 100유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유로로 얼만큼 편한 내 보금자리에 편하게 쉴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해에 기숙사에 살았었어요.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때 진짜 솔직히 저는 좀 나이를 먹고 와서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 자취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 패턴이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제 갓 18살이 된 그러니까 여기 나이로 갓 20살이 된 이제 파릇파릇한 어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한 번도 집을 떠나온 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생활을 하니까 막 신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파티도 하고 뭐 밤늦게까지 뭐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쉐어하는 부엌에서 되게 막 더럽게 쓰고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골이 나가지고 내 다음 집은 이제 혼자 살리라 하고 이제 이 집을 찾게 되었죠. 근데 사실 이제 제 주위만 봐도 쉐어하우스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 집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. 그냥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인덕션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남자친구만 해도 진짜 1평, 2평짜리 방에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쓰는데 걔는 400유로를 내요. 솔직히 그거에 비해서 조금 돈 더 내고 스튜디오에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.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제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이므로 네, 저는 그렇게 막 물론 애들하고 부대끼고 사는 거 좋긴 한데 근데 사실 같이 산다는 게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걸 또 가끔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. 엄마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생판 모르는 그리고 외국인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느니 그냥 혼자 편하게 살면서 친구들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그 다음으로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AON이라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내고 있어요. 한 1년에 420유로 정도 내고 있고 이 학생보험의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갑자기 신장 감염이 와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한 500유로대 돈이 나왔거든요.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비싼 돈이에요. 60만 원? 70만 원대의 병원비였는데
물론 한 번에 내는 게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A1에서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죠. 저는 430유로, 20유로짜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은 거니까.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에 235유로 정도 내고 있어요. 그 세금에는 물세랑 그리고 쓰레기세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아마 스튜디오에 사시는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한 달에 돈을 쓰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ING 은행을 쓰고 있는데요.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. 이렇게 중간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를 몽땅 넣어놓는 용도로 쓰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맨 위에 있는 계좌로 1000유로씩 올려서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집값과 통신비를 빼고 그리고 뭐 먹고 그리고 자질구레한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과 이제 각종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거기가 다 들어있고요. 그리고 그렇게 다 쓰고 남은 돈을 이 아래로 내려서 이제 여행 갈 때 조금씩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. 아까 보신 맨 위에 올려놓은 1000유로씩 매달 넣어놓는 계좌에서 저만의 약속으로 일주일에 100유로씩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이제 한 달에 400유로겠죠? 근데 이렇게 정해놔도 절대 400유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00유로를 항상 조금씩 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금 넘은 돈 중에 이제 남은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아래에 있는 계좌, 세이빙 계좌로 넣어서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10월달이나 3월달에 이렇게 1년에 한 3번 정도 일주일짜리 방학이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놀러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금 뭔가 신발이라든지 사고 싶다. 이럴 때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사실 생활비라는 게 이제 되게 사람에 따라서 씀씀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쓰는 게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말했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한 한국 돈으로 120만 원, 130만 원 돈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지만 이제 정말 자기는 1000유로 아랫대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집을 이제 싼 곳을 구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네덜란드는 진짜 장 보는 그 물가가 정말 싸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항상 해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던지 한다면 물론 얼마든지 더 세이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요리를 한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료가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장 보면 진짜 20유로씩 싹싹 나가거든요. 근데 뭐 그렇다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저찌 저는 지금 한 달에 1000유로 900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뭐를 말 안 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이번에는 초기 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 첫 해는 기숙사에서 살았어요. 거기는 이제 한 달에 420유로?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 보증금이 2달치였나? 한 달치 정도였고, 그 다음에 거기는 1년밖에 못 사는 곳이어서 이제 바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, 그곳이 지금 살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. 여기도 처음에 보증금이 2달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1600유로를 주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 전에 기숙사 살 때는
이제 가구가 다 빌트인이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었어요. 그냥 자질구레한 식기들?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곳에 오면서 이제 가구들을 새로 샀어야 됐어요.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그냥 4년 동안 쓸 목적으로 새 가구들을 다 샀습니다. 프루닝홈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정말 가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케아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냥 집으로 한 번에 다 배달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소파 경우에는 제가 중고로 샀어요. 이것도 이케아 제품인데 한 40유로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원래 가격은 한 100유로 넘었던 것 같고.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네덜란드는 조명까지 다 떼가더라고요. 이사할 때.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싹 다 해서 이제 새로 샀고,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. 왜냐면 웬만한 냉장고나 이런 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해서 한 500유로 아랫대로 모든 거를 샀던 것 같아요.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 싹 다 해서. 그래서 초반에 집 구하는데 돈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제 사실 4년 동안 편하게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,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, 그치만 이것도 만약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컬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정말 싸게 파는 것들이 많아요. 사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살짝 후회하긴 했는데, 그래도 이제 새 제품 4년 동안 잘 쓰면 되니까 나름 이제 위안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왜 이거는 얘기 안 해줬어 하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어색했지만 어떻게 나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